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부자들끼리만 아는 숨겨진 부의 비밀이 있지 않을까? 부자들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다면 그들은 그것을 철저히 감추고 있을 겁니다. 그 비밀이야말로 그들에게 성공과 부를 가져다 준 것이기 때문이죠. 부모님께 부를 물려받은 금수저가 아니라 빠르게 자수성가해서 부를 이룬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흔히 그들이 남다른 재능이나 운을 타고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이 알고 있는 비밀은 우리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지인은 20년간 부동산 컨설팅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부자의 탄생과 몰락을 지켜봤는데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만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뛰어나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분은 제가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부자가 되는 뇌 작동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진 못하지만 오랜 기간 수없이 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부자가 되는 것에는 뭔가 말로 하기 힘든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은 알았던 거죠. 이것은 예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너무 알고 싶었던 사람들이 수많은 부자들을 연구해서 끌어당김, 시각화, 자기확언과 같은 개념들이 생겨났죠. 신비하지만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느낌까지 들어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자의 뇌 작동 원리를 알게 되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뇌 작동 원리에 대해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진 건 MRI가 생긴 1970년대 이후이니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여러 가설과 검증 과정을 거쳐 최근에서야 그 비밀들이 밝혀지고 있죠.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비밀, 부자들의 뇌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1. 부자의 뇌 자동화 세팅법 2. 부자들이 가진 최고의 능력 3. 행복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들이니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구독!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가질 겁니다. 김사로님, 뇌는 타고나는 건데 부자의 뇌 사용법을 배운다고 부자가 될까요? 사람의 뇌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들끼리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세포끼리 연결되는 이 부분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머리를 쓸수록 시냅스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즉 더 많은 세포들끼리 연결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반대로 머리를 쓰지 않으면 시냅스가 파괴되죠. 예능에서 한국에 산 지 오래된 외국인이 모국어를 잊어버리는 재밌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건 한국어를 배우면서 모국어를 잘하도록 연결된 시냅스는 끊어졌고 한국어 시냅스가 많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뇌세포끼리 연결이 끊어지고 생겨나는 것을 두뇌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충격적인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런던 대학의 신경과학자 엘리너는 택시기사들의 뇌를 MRI로 스캔하여 분석한 결과 길을 찾는 공감각적 해마가 유난히 큰 것을 발견했죠. 깜짝 놀란 엘리너는 혹시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이 택시기사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경력이 짧은 택시기사들의 뇌를 스캔해봤더니 공감각적 해마 크기는 일반인과 비슷했습니다. 그럼 경력이 오래된 버스기사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뇌는 택시기사와는 달리 공감각적 해마가 크지 않았습니다. 매번 정해지지 않은 루트로 길을 찾아야 되는 택시기사와 정해진 루트로만 다니는 버스기사의 뇌 성장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우리는 혹시 정해진 루트로만 다니는 버스기사인가요? 그렇다면 부자가 되는 변화는 일어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보를 얻었을 때 새로운 길을 적극적으로 가보는 택시기사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까지 집중해서 보고 있는 여러분처럼요. 새로운 길을 얼마나 가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스웨덴 심리학자 에릭슨의 연구를 보면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에릭슨은 베를린 음악 아카데미의 바이올리니스트 중 세계적 수준의 바이올리니스트, 그보다는 낮은 레벨의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연주자, 그리고 바이올린 레슨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연습 시간을 조사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거의 예외 없이 레슨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5000시간,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7500시간, 최고의 연주자들은 1만 시간의 연습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게 그 유명한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어떤 분야든 1만 시간의 노력을 한다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죠. 이 이론대로라면 날마다 10시간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했을 때 3년 뒤에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1만 시간의 법칙은 캐나다 출신 작가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에릭슨의 연구를 인용하여 위와 같이 썼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에릭슨은 1만이라는 시간은 어떤 방향성과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더 줄어들 수도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3000시간만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지만
5만 시간을 노력해도 부자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의 방향성과 시스템이 집약되어 있는 부자의 뇌 자동화 세팅법을 알아야 합니다. 구독.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의 뇌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돈 버는 지식, 화려한 인맥, 강력한 의지? 전부 틀렸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해야 되죠.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원한다고 하고 진짜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수준을 넘어 갈망해야 합니다. 목이 타는 듯이 원해야 하는 거죠. 너무나 갖고 싶고 가지지 못하면 괴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돈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돈 버는 지식을 찾아서 배우고 도움이 될 만한 인맥들을 찾고 자기 확언을 하면서 의지를 다잡습니다. 대부분은 이것조차도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하고 있다면 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갈망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유튜브를 하려다가도 포기하게 되고 더 쉬운 블로그를 알게 돼도 더 쉬운 게 없나 찾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반성하며 자기 확언을 하다가도 다시 넷플릭스를 보고 의미 없는 술자리 가는 것을 반복해요. 이것은 나약해서가 아니라 뇌의 시스템 때문입니다. 누군가 성공한 모습을 보면 뇌에 충격이 생기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감정과 결합되어 의욕이라는 게 생깁니다. 특히 내 주변 사람들의 성공을 볼 때 훨씬 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갈망으로 전환되어 장기 기억에 박혀야 됩니다. 내게 의미가 있고 감정이 깊을수록 그 크기는 커지는데 단순히 남들을 보고 생긴 의욕은 금방 사라지는 겁니다. 그걸 억지로 하려고 하니 괴로운 것이죠. 부자의 뇌 자동화 세팅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아 갈망하기입니다. 내가 갈망하는 게 생겼다면 이때부터는 뇌의 자동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의 80%는 무의식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뇌는 하루에도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에서 들어온 수많은 정보들을 처리하고 각 신체 기관과 우리의 감정에까지 지시를 내립니다. 엄청난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 이외에는 자동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동화는 무의식의 영역이죠. 나도 모르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두를 결제하고 나서 이제 여름이니까 하얀 구두가 필요했고 가격도 이 정도면 싸게 잘 샀네. 라고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뇌의 자동화 시스템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튜브는 사람들이 직접 원하는 것을 검색하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좋아할 만한 것들을 추천해주면서 선택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알고리즘을 좋아하게 됩니다. 사실 뇌가 좋아하는 거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검색 엔진인 네이버 블로그도 최근 AI 추천 기반의 스마트 블록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엄청난 기회가 된다는 사실도 구독자님들을 위한 비밀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진짜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무의식에 박히게 되고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뇌는 그걸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고 계획을 세우게 만듭니다. 어제 집에 오는 길에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냐고 질문하면 한 명도 없었다고 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하겠죠.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을 발견할 때마다 1억을 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어제와 같은 길거리라도 결과는 다를 겁니다. 그리고 어딜 가면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을지 알아서 조사해보게 되겠죠. 굳이 자기 확언을 하며 굳게 다짐하지 않아도요. 이것이 부자들이 뇌 자동화를 통해 돈을 끌어들이는 원리입니다. 구독.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두 번째 주제는 부자들이 가진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데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사람들은 비용을 지불하고 그것이 곧 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크기와 해결 횟수에 따라 돈의 크기도 결정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문제를 걸림돌로 보지만 부자들은 디딤돌로 봅니다. 제가 직접 만난 1000억 부자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말은 익숙하면서도 막연할 건데요. 그것의 핵심은 같은 사물이나 현상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바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일 텐데 계속 같은 관점으로만 봐서는 기발한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1990년대 뉴욕 지하철은 범죄율이 높고 위험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도 거의 이용하지 않았죠. 경찰력을 강화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시 뉴욕시와 경찰은 관점을 바꿔 지하철에 있는 낙서들을 지우고 무임승차 등 경범죄를 엄격하게 단속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지하철 내 폭력 사건이 약 75% 감소했고 뉴욕 전체 범죄율까지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무질서가 큰 무질서로 이어진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기도 하죠. 얼마 전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 비상 상황이 있었습니다. 환자는 폭증하는데 검사 속도는 늦어 인력을 충원해봤지만 큰 효과가 없고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이때 인력 충원 같은 뻔한 해결책 대신 드라이브 스루를 접목한 검사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 시스템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검사할 수 있게 됐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라는 회사도 관점을 바꿈으로써 인류의 미래를 재창조하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주를 탐사하는 로켓은 한번 발사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게다가 한번 쓰면 회수할 수 없으니 비용 절감을 위해 최대한 작게 만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이런 기존의 상식을 뒤집습니다. 우주로 발사했다가 다시 지구에 착륙할 수 있는 로켓을 만들었고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적으로 아낄 수 있었던 거죠. 다음 스텝으로 100명의 승객을 왕복 수송할 수 있는 스타쉽이라는 차세대 우주선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는 일론 머스크가 인류를 화성에 정착시키고 싶다는 갈망과 기존 우주선에 대한 관점을 바꾼 결과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관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데요. 다양한 직장인들이 모이는 영어 모임도 좋고 여러 사업가들이 모이는 독서 모임도 좋고 각양각색의 투자자들이 모이는 운동 모임도 좋죠. 좀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선 1대1이나 소수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습니다. 김사로님, 저는 그런 모임이 잘 안 맞고 주변에 인사이트를 얻을 만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쓴 책을 읽는 거죠. 사람과 만나려면 서로 시간도 맞춰야 하고 어디서 볼지도 정해야 하고 관계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책은 내가 평생 볼 수도 없는 유명한 사람과 1대1 대화가 가능하죠. 그것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요. 값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도 될 수 있겠죠. 특히 내 전문 분야가 아닌 역사, 우주, 수학, 심리 등의 책을 다양하게 읽으면 좋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뇌가 자동으로 기발한 해결책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제 아셨을 거예요. 이런 효과를 더 증폭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산책, 샤워, 멍 때리기입니다. 뇌가 정보를 저장할 때는 집중과 각성이 필요하지만 무의식에 저장된 정보를 꺼낼 때는 안정과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스 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친 장소가 따뜻한 목욕탕이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바로 행복한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행복한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아직도 좋아요, 구독 안 누른 거 아니시죠? 좋아요, 구독하시고 앞으로도 부자 되는 인사이트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 돈 되는 실전 기술과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거기에 돈까지 20억 정도 있으면 행복할까요? JYP 박진영의 인생 목표는 20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뷔한 지 3년 뒤 생각보다 빠르게 목표를 이루게 되죠. 약 30년 전이니 지금으로 따지면 60에서 70억 정도 될까요? 목표를 이뤘지만 허무함이 밀려왔고 엄청난 고민 끝에 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바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장님들 중 존경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결국 존경할 만한 사람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나의 일에는 감정을 없애고 남의 일에는 감정을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성 안에서 사고할 때 큰 실수를 하지 않지만 감정이 앞설 때 후회할 만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소송을 하는 이유도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경우도 있지만 자존심이나 기분이 상해 끝까지 소송을 가는 경우도 많죠. 사과할 만한 일을 만드는 것도 순간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감정 때문입니다. 특히 중요한 판단을 할 때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뇌의 작동 원리를 알면 당연한 겁니다. 사람과 원숭이의 뇌를 비교해보면 다른 부분의 크기는 비슷한데 전두엽은 인간이 훨씬 크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두엽은 복잡한 사고를 담당하는 한편 감정 조절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우리는 평소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하죠. 그런데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 편도체라는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위험한 일이 생기면 공포나 불안을 느끼게 만들어서 싸움을 하거나 도망가게 유도함으로써 생존을 돕는 역할을 해요. 문제는 조그만한 일에도 편도체가 활성화되다 보면 전두엽은 감정을 조절하느라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일을 겪어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는지가 중요한데 이것은 회복 탄력성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능력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훈련을 통해 발달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감정을 줄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다 보면 실수가 적어지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리더라면 주변 사람이나 직원들에게 항상 이성적으로만 해서는 존경받기 힘들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일에는 감정을 없앴지만 상대방 일에는 감정을 꺼내서 공감하고 경청해줘야 합니다. 미국의 제철회사 직원이었던 찰스 슈왑은 미국의 최대 철강 회사였던 US 스틸의 초대 회장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는 철강에 대한 뛰어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신 뛰어난 능력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능력이 찰스를 회장에까지 오르게 합니다. 바로 직원들 스스로가 중요한 사람임을 느끼게 해주는 기술이었습니다. 처음 사업을 하다 보면 내 업무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 사업이 커질수록 깨닫게 되죠. 사업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요. 그러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존경받는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선 내 일에는 감정을 없애고 상대방 일에는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자의 뇌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부자의 뇌 자동화 세팅법에서는 목이 타는 듯이 갈망하는 것을 찾으면 그것이 뇌에 저장되고 무의식이 그걸 이루기 위한 계획과 방법을 찾아주는 뇌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부자들이 가진 최고의 능력이었는데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결국 같은 사물이나 현상도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는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내 전문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의 책을 읽어보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관점이 뇌에 저장된 이후에는 여러 해결책들을 잘 인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죠. 세 번째는 행복한 부자가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일에는 감정을 줄이고 남의 일에는 감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그 방법과 이유에 대해서도 말해봤는데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중요한 내용들은 뇌의 장기 기억으로 옮긴 뒤 자동화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갈망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성장을 원하는 좋은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행복하게 부를 이루고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블로그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